가장 빠르고 가장 지능이 높고 도대체 겁이 없습니다. 적게는 서너 마리, 많게는 열댓 마리 무리를 지어서 바다를 누비며 생활합니다. 오전에는 사방팔방 헤비 짚고 다니지만 오후가 되면 길목을 딱 껴차서 전갱이 때를 기다립니다. 날카로운 부리에 매끈한 몸매, 휘황찬란한 보라색 커다란 등지느러미, 같은 물고기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기적입니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렵사리 싸움 끝에 마침내 품에 안고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여인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래전 아무것도 모를 때 바다에 나가서 이 고기를 잡으려고 어쩌다 어렵게 잡으면 그것이 마치 훈장이라도 된 느낌처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으면 과연 내가 이 고기를 이런 식으로 죽여야 되나? 저도 모르게 물속에 놔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린과 도세치는 같이 입이 뾰족하고 생김새도 거의 비슷해서 같은 물고기가 아닌가? 완전히 다른 물고기입니다. 마린은 굉장히 힘이 센 남성적인 물고기고요. 도세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적인 물고기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만큼 까다로운 물고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곳 여름 시즌에는 그 녀석들이 335 짝을 지어 푸켓 앞바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저를 찾아주신 많은 해외 낚시꾼들이 가장 많이 잡고 싶어 했던 고기가 이 도세치였습니다. 도세치가 열대, 아열대 지역 물고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대 지역 남쪽 지방 일부에서는 온난화 현상으로 수온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쪽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기서 도세치 많이 잡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몇 가지 재미있는 경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린, 도세치, 혼용해서 마린이 그거고 도세치가 그거 아닌가? 엄밀히 보면 마린과 도세치는 사진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고기입니다. 마린은 그냥 새치입니다. 도세치는 새치 앞에 돛담배에 큰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그래서 도세치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말 그대로 마린의 등지느러미는 작고 도세치의 등지느러미는 큽니다.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마린은 양옆으로 살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질이고 도세치는 다소 유선형 바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파이팅 할 때 마린은 항상 도세치의 배 이상의 파이팅 시간을 요구합니다. 마린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끝없이 저항을 하고요. 도세치는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 완벽하게 제압이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마린은 500kg 이상 되는 녀석들이 여태까지 자주 출몰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세치는 아무리 뒤져봐도 100kg 이상 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80kg? 70kg. 즉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터넷에서나 비단 푸켓 앞바다에서 잡혀나온 저희가 들고 있었던 그 도세치들은 아무리 커도 50kg를 넘지 않았던 거예요. 주 트롤링의 대상어, 상층의 작은 멸치나 전갱이, 정어리 이런 애들을 쫓는 대상어들은 얕은 연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도세치만 아주 얕은 연안까지 공격을 해 들어와요. 보통 먹이 활동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오전에는 사방팔방으로 정신없이 쏟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오후 1시, 2시가 지나면서부터 오전에 주로 먹이를 많이 먹었던 곳을 기억을 하고요. 특히 그 먹이군이 자주 모이는 해저 산맥을 따라 이동을 하고 그 해저 산맥의 높은 봉우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회를 해요. 이땐 도세치뿐만이 아니라 바라쿠다나 킹 맥케럴이라는 아주 큰 대형 대삼치가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푸켓은 라차 야이섬과 라차 노이섬 두 개가 있는데 그 섬과 섬 사이에 해저 산맥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청해의 포인트가 되어 왔던 거예요. 방송팀이든 유튜버 팀이든 다 오후에 이 주변에서 저희가 사고를 치고 잡아냈던 거예요. 장비는 트롤링 릴 사이즈 2030이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2030에서 중형급 50까지 사용하시면 좋고요. 모노라인 60파운드에서 70파운드 정도를 약 한 300~400m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피닝 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반드시 14,000번에서 20,000번 사이, P라인 최소 5호, 보통 6호에서 7호 정도 쓰셔야 됩니다. 릴 스프리 작기 때문에 라인이 많이 안 감겨요. 그래서 P라인 꼭 써주시는 게 유리하고, 이때 쇼크리더는요 120에서 150파운드 정도, 총 전장은 기본 5~6m에서 최대 10m까지. 이때 낚싯대는 지깅 때 6피트 정도의 미디엄 헤비 또는 파핑 때의 경우 8피트 정도의 미디엄 헤비, 다소 빡센 액션을 갖고 있는 낚싯대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피닝 릴에 익숙하니까 스피닝 장비를 쓰는 게 좀 좋지 않나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트형 장구통 릴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장구통 릴은요 드랙이 상하 조절 방식입니다. 상하 조절 방식은 도세치의 경우 입질이 들어왔을 때요 이물감을 안 느끼게 거의 프리스프레 가깝게 마음껏 줄을 쫙 갖고 나가게끔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피닝 릴은 순간적으로 그걸 못합니다. 또 챔질 직전에 드랙을 딱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 또 돌려서 조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구통 릴은 즉각적으로 당겨서 드랙을 강하게 줄 수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키포인트예요. 자, 조금 재미없지만 챕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생미끼 챕인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빅게임 피싱 하는 분들이 트롤링이든 생미끼 낚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챕 중에 하나예요. 철사 끄트머리가 U자로 꺾여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눈과 눈 사이 공간을 철사로 관통을 하죠. 관통해서 반대쪽으로 나온 고무밴드를 반으로 다시 엮어서 저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돌리고 아래 홈에 다시 반으로 관통시키고 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또 관통을 시키죠. 그러면 좌우로 움직일 일 없이 딱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학꽁치 비슷하게 생긴, 여기서는 발리후인데요. 발리후를 이용해서 바늘을 안에 심고 바늘을 바깥쪽으로 노출시킨 노출채비, 조류가 빠를 때 유리합니다. 이번엔 이전 도시어부 호주 편에서 울티메이트 피싱 매니저가 이 채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채비는 물속에서 미끼 액션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고기를 만나면 입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채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호주 채비인데요. 여기서 가장 쉽게 잡는 참치 복부 잘라서 그 안에 바늘을 심어 쓰는 튜나 벨리집 채비입니다. 옆모습, 우리가 아까 잡은 점다랑어, 가다랑어죠? 점다랑어 복부를 자른 거예요. 이렇게 실로 다 꼬맸어요. 그리고 바늘은 안에 넣었는데 이 상태가 도세치든 마린이든 딱 이걸 물었을 때 느낌이 생미끼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건 딱 입질이 오면 뱉질 않아요. 뱉지 않고. Circle hook on belly flap. Yeah, one on the teaser, one on the teaser. Bait's going in. Yeah, no, he's eating my bait. One just eating my flap. 그리고
항상 여분으로 갖고 다니는 인조 루어 트롤링 헤드예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인조 루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생미끼들이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보통 생미끼들은요, 속도가 5노트에서 6, 7노트를 넘질 않아요. 경우에 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있다? 그러면 배가 좀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생미끼를 쓰면 액션이 잘 안 나오는데 트롤 헤드는 속도에 관계없이 액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조 루어 트롤 헤드를 쓰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돛새치를 여러 번 만나서 잡아보지 않고는 전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돛새치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빨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열대, 아열대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빨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덩치가 클수록 이빨이 포악하고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유달리 덩치도 크고 행동이 빠른 돛새치가 정작 이빨이 없어요. 입의 모양이 일반 물고기와 완전히 다른 마치 황새 부리처럼 길게 나와 있다고. 일반적인 물고기들은요, 미끼를 보면 쫓아와서 경계심을 풀고 순간적으로 덮쳐서 깨물어요. 그러나 돛새치의 경우는 긴 부리로 마치 물체를 꼬집듯이 미끼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요. 이것이 먹을만하다라고 판단 들면 그때서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질이 왔다고 확 차면 이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입질이 왔다? 그럼 줄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물감 느끼지 말고 마음껏 먹어. 그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정도 냉정하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챔질할 타임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사인을 얼른 선장한테 주죠. 배를 빨리 당겨라. 왜? 이미 보통 채비가 30에서 50m, 길게는 50m 이상 나가 있단 말이에요. 라인이 늘어나는 모노라인이에요. 돛새치의 이 구강 구조는 돌돔처럼 뼈입니다. 이게 개인이 드래그 이빨 주고 챔질을 한다고 해서 50, 60m 나가 있는 물고기까지 힘이 전달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빠지죠. 그래서 선장이 내가 챔질할 때 동시에 배를 앞쪽으로 확 끌어줘야 돼요. 배가 끄는 힘, 내가 챔질하는 힘, 이게 합쳐졌을 때 그 강한 통뼈 입에 반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 점프를 딱 뛰었다? 그건 성공한 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3년 연속 국제대회 나와서 우승을 이끈 타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입질 들어왔을 때 얼마나 냉정하게 챔질하는지 영상에 찍힌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 하루에 3마리 잡을 때 혼자 10마리씩 잡은 애예요. 한번 볼게요. 동시에 2마리가 입질 들어온 겁니다. 이미 입질 들어왔어요. 우측은 계속 줄을 쥐고 있는 상태고 좌측은 섣불리 챔질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자, 챘어요. 카메라 켜고 영상 들어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거의 5초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줄을 계속 끌고 나가게 주면서 정확한 챔질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챔질한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까다로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트롤링 빅게임 나가서요, 첫 번째 큰 고기 입질은 선박의 스텝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히트시키고 정확하게 챔질에 성공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파이팅을 동행하는 고객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나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일부러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첫 고객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충분히 감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 고기서부터 자,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려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봐주셨다면요, 여러분들께서 휴가 가셨을 때 바닷가가 있다. 그러면 바닷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선박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고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이 고기를 어디가 잡을 수 있고 1년의 경험치가 있는 그런 주인공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바닷가에서 낚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요 사항들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돛새치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잡는 것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둘이서 딱 지키고 있지. 와, 그냥 호가 낯이 같아요. 얘네들이 스트라이커야. 얘네들이 입질 받아주는 애들이지. 얘네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보통 영상 보니까 한 분만 계시고 그래도 이거 완전히 그냥. 많은 분들이 아니 도세치 회 뜨면 먹을만 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도세치 먹을만 합니다. 단 다른 어종에 비해서 부위별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도세치는요, 지금 영상에 보셨을 때 나이테처럼 근막이 보이잖아요. 뒤쪽 꼬리에 가까운 쪽은요, 이 근막이 좀 질겨요. 그러나 운동량이 덜하고 살이 많은 머리에서 중간 정도 사이에 부위는 회를 뜨면 나름대로 먹을만 합니다. 동남아 물고기들은 회 맛이 없어.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쪽 물고기들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적어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요, 물고기를 조리용으로 생각하지 횟감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잡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단도리해서 냉장 보관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부터 바닥에서 나오는 다금바리과 고기들을 철저하게 잡자마자 피 빼고 얼음 안에 아주 깊숙이 집어넣어 버려줘야 돼요. 그런 후 한두 시간 안에 회를 떠서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횟감하고 큰 차이 안 날 정도로 먹을만 합니다. 자, 해외에서 잡으신 고기 가지고 들어갈 때 요령입니다. 제일 먼저 스티로폼 박스를 준비하시고요. 봉지 얼음 밑에 깔으시고 물고기도 비닐 안에 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물고기 위에 봉지 얼음 다시 올립니다. 보딩 체크할 때 확인만 해주면 통과됩니다. 한국 들어가면요, 상업용이 아니다, 내가 낚시 가서 잡았다라는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 무사 통과됩니다. 최소 2번 정도는 오픈을 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박스 테이프 항상 옆에 갖고 계셔야 돼요. 2부 도세치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3부 자이언트 트레버리는 빨리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how I show my love. I made it in my mind because blame it on my ADD, baby. This is how an angel dies. Blame it on my own sick pride. Blame it on my ADD, baby. Maybe I should cry for help. Maybe I should kill myself. Blame it on my ADD, baby. Maybe I'm a different breed. Maybe I'm not listening. So blame it on my ADD, baby.
This is how I show my love. I made it in my mind because blame it on my ADD, baby. This is how an angel dies. Blame it on my own sick pride. Blame it on my ADD, baby. Maybe I should cry for help. Maybe I should kill myself.